이 후보들 중에서 벌써 지금 캠프로 쓸 사무실 가계약까지 마친 그 후보들이 있습니다. 보이시죠? 자, 공교롭게도요. 최고 앙숙으로 꼽히는 홍준표 시장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권 최고 명당 대합빌딩에 둥지를 틀었다고 합니다. 두 사람 목소리부터 듣고 얘기 나눠보시죠. 그런 애를 들러가지고 총선 맡길 때 나는 반대를 했어요. 이거 아니다. 만약 이번 전당대회가 잘못되면 윤석열 정권은 파탄이 올 겁니다. 당내 선거에서도 이상한 애가 당선이 됐고 그 다음부터는 정부 여당이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. 같이 올라가는 뭐 홍준표 이런 분들이 그러잖아요. 뭐 애라고 하는데 글쎄 고맙긴 한데 50이 넘었는데 참 독서를 많이 하셨잖아요. 그 중에서 그래도 제가 뭐 이런 면이 내가 있긴 하지라고 하는 끄덕이는 면들도 있더라고요. 그래. 락 출세했잖아요. 윤석열 대통령님이죠. 그런 배신자는 난 싫어요. 아니, 경쟁이고 뭐고 그건 타자갈 기회가 주니까 좋죠.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피해 안 갑니다. 부수고 가요. 저는 끝났다고 하는데 제 얘기만 한지 모르겠어요. 그분이 제욕한 게 처음도 아니고 매번 저러잖아요. 그분도 밥 먹고 다니면서 계속 자랑하고 그랬죠. 그럼 그때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때 왜 직언하지 않았냐. 저렇게 최고 앙숙인 두 사람이 함께 둥지를 틀 수밖에 없을 만큼 명당으로 꼽히는 곳이 바로 이 여의도 국회 앞에 있는 대합빌딩입니다. 저도 참 많이 가봤는데요. 홍준표 시장이 4층에 지금 가계약을 했다고 하고요. 한동훈 전 대표가 9층에 지금 계약을 했답니다. 여기 아까 보셨던 유정복 인천시장도 6층에다가 사무실을 좀 얻었다. 라는 소식도 추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최 의원님. 네. 대합빌딩 더 잘하시잖아요, 저보다도. 네. 더 여기가 오래전부터 네. 그 대합빌딩이 드나들었죠. 저도. 그렇죠. 네. 여기에 엘리베이터가 3대가 있대요. 네. 그런데 전층 가는 거 한 대가 있고 짝수층만 가는 거 한 대, 홀수층만 가는 거 한 대. 뭐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홍준표 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가 만날 리는 없을 것이다 하는데 1층에서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뭐 전층 가는 거 타서 또 만날 수도 있고요. 그렇죠. 아무래도 그 캠프 내에 머무는 기간이 이 후보가 될 경우에는 꽤 있습니다. 대개의 경우에 이제 뭐 오전 정도, 오전과 오후를 나눠서 뭐 오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경선 운동을 하고 오후나 아니면 또 그걸 뒤바꿔서 캠프에 있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들락날락 하다 보면 뭐 만나지 않을 수가 없죠. 그래서 그러나 이제 뭐 한동훈 전 대표도 지금 정치한 지 꽤 됐잖아요. 뭐 홍준표 대구시장이야 뭐 30년 넘게 정치를 했고요.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저런 일 가지고서 뭐 언론에서는 앙숙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또 만나면 그대로 본인들의 경쟁 관계가 어차피 시작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뭐 큰 충돌 없이 아마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. 더군다나 이게 그 최종적으로 이제 한 명을 뽑게 됩니다. 그 상황에서 중간에 이제 컷오프 단계를 몇 번 거칠 가능성이 있는데 예. 그럴 경우에 뭐 지금 한간에서 우려하는 대로 뭐 이렇게 앙숙이라는 게 어떤 다른 장면으로 그 대합빌딩 내에서 이루어질 가능성 뭐 그건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. 그렇군요. 우리 또 정치권 오래 계셨던 우리 김진욱 대변인께도 여쭤보죠. 잠시 뒤에 또 다뤄보겠습니다만 이 대합빌딩에 민주계열 정당의 후보들도 많이 계셨습니다. 김대중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. 자, 그런데 공교롭죠? 가장 먼저 지금 사무실을 차린 계약을 한 두 사람이 이렇게 앙숙 관계인데, 물론 이제 뭐 층마다 또 주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, 보통 계약할 때, 여기 지금 뭐 홍준표 시장 계약한대요, 한동훈 전 대표 계약한대요, 이런 말 안 하나요? 글쎄 뭐 따져서 묻지 않는 한은 뭐 굳이 얘기해주지 않을 수도 있죠. 그러나 사실은 다 알 수밖에 없는 관계들이고 아마 알게 될 겁니다. 네. 그렇다고 해서 또 자리가 여의도에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또 선거 캠프를 꾸릴 만한 그 공실이 그렇게 많이 있지도 않아요. 그래서 그렇군요. 몇 군데 없는 중에서 그 선택을 해야 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올망졸망하게 그 근처에 모일 수밖에 없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. 저 두 분이 같은 건물을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대표적인 탄핵에 찬성하는 분과 탄핵에 반대하는
이 완전히 양 진영을 극단에 서 있는 사람 아닙니까?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는 두 개의 강을 건너야 돼요. 하나는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되는 것이고요. 또 하나는 윤심의 강을 건너야 됩니다. 예. 그런데 지금 이 두 개의 강을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, 어느 배를 타고 건너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가지고 양쪽이, 특히 홍준표, 한동훈 이 두 분은 그 적대적인 관계에 이를 정도로 양 극단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켜보는 모습이 매우 흥미롭다,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여의도 대하 빌딩이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그 앙숙 관계인 두 사람도 이렇게 둥지를 틀었는가 보면요. 김대중 전 대통령이 후보 때 여기에 캠프를 차렸고 당선됐고요. 이명박 전 대통령은 뭐 본인의 직접 캠프는 아닙니다만 외곽 조직의 사무실을 두었고 당선됐습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곳에 캠프를 차렸고요. 윤석열 전 대통령도 대하 빌딩에 차렸고 당선이 됐습니다. 설정훈 변호사님. 네. 자, 이렇게 보면 정말 역대 대통령 많이 배출한 명당이긴 합니다만 뭐 그렇다고 뭐 여기 사무실 차린다고 다 당선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? 낙선한 사람 더 많을 거 아닙니까? 아, 그렇죠. 훨씬 더 많으실 거라 생각하고요. 저도 저 빌딩에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이 있어서 예. 뭐 사무실 꼭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장소라서 되게 낯익기도 합니다. 근데 여기 보시면 여의도 아마 와보신 분들 알 거예요. 저기 사거리에 있는 빌딩이 큰 빌딩이 4군데가 있는데 다 거기에 캠프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. 아마 그러한 부분 여기 맞은편도 마찬가지고 그 대각선 맞은편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아마 그리고 여기가 이 위치가 민주당 당사, 여의도 당사와 국민의힘 당사가 바로 그 중간에 있습니다. 이 빌딩 위치가.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후보들이 뭐 민주당, 국민의힘 가리지 않고 여기에 많은 캠프를 차리는 것처럼 보이고요. 아마 곧 있으면 이제 다른 후보들, 특히나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제 뭐 이재명 대표 외에 다른 주자들이 이제 아마 캠프를 차릴 텐데 아마 그분들도 다 이 근처에서 차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요. 한동훈 대표나 뭐 1층에서 이제 여기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일 거예요. 그러면 네. 이 캠프 관계자들이라든지 같은 당이면 아무래도 오가면서 많이 만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선보다는 굉장히 짧은 기간이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붐비면서 또 다이내믹한 어떠한 또 장면들이 있지 않을까. 기자분들이 1층에서 아마 대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예.